네, 안녕하세요. 유성의 입터뷰입니다. 이곳에 온 곳은 제가 이제 신사동에 위치한 그 변호사 사무실에 왔습니다. 누군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신사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장유일입니다. 네, 제가 이제 보내드린 자료 보셨잖아요. 워낙 많이 보내주셨는데 너무 많죠. 네, 면밀하게 다 봤습니다. 네. 있는 사진이 없는 사진은 물론 법적으로 얘기하는 게 맞지만 제가 아무리 영상에 많은 분들한테 해명을 하고 변명을 하더라도 절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좀 해결해야 되고 제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해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좀 길더라도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변호사 사무실에 오기 전까지 가족에 대한 것만 걸리지 않았으면 제가 법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걸로 허위사실을 유포를 하고 명예훼손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격투기 선수로서 살면서 어느 정도 커리어를 쌓고 살았는데 진짜 한순간에 어떤 X들과 어떤 X들이 저를 공격하면서 제가 이제 바닥을 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와이프 가지고 이렇게 가족들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제가 이제 진짜 못 참을 지경까지 와서 처음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네. 지금 제가 보내준 그 자료를 봤을 때 그런 법적으로 문제되는 게 좀 뭐가 있었어요? 일단 모욕은 네. 무조건이고요. 욕이 워낙 많아가지고 여기 장난 아니죠? 1분에 뭐 한 200번 나오는 네, 맞습니다. 무슨 뭐 속사포로 네. 랩하듯이 욕을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네, 그거랑 이제 뭐 명예훼손이죠, 명예훼손. 방송으로 만약에 했다고 하면 네. 뭐 구독자도 있을 거고 네. 동시 시청자들이 뭐 몇만 명이나 되는 그런 방송으로 하면은 네. 명예훼손 되죠. 근데 팩트를 말해서 네. 사실을 말했냐, 네. 아니면 허위 사실을 말했냐, 네. 그거를 따라서 이제 처벌 수가 달라지죠. 우선은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이게 뭐 예를 들어 공격하고 했던 것들이 뭐 맞는 말일 수 있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다 대부분이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을 제가 이제 찾아온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좀 사실 좀 딱딱하게 나오고 있지 않은데 법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딱딱하게 네. 갈 수밖에 없네 이게.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팩트냐 아니냐, 네. 진실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져요. 네. 명예훼손, 네. 특히 명예훼손 보면 네. 그럼 이게 뭐 사실이었다. 네. 그러면 뭐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뭐 만약에 이제 거짓말을 공공연히 비방할 목적으로 네. 했다 하면은 7년 이하 확 세지죠. 7년 이하 징역되고 벌금도 5천이 상한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근데 사실 뭐 그냥 이 명예훼손만으로 이제 감옥 가는 경우는 잘 없는데 감옥 갈 뻔하다가 또 돌아가신 분이 한 분 있죠. 네, 맞아요. 뭐 그렇게 최근에 있기도 하고 네. 최근에 이제 고인이 되셔가지고 그런데 상습적으로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상습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면 정가가 무서운 거잖아요. 재범, 3범 뭐 이렇게 되면. 예. 제가 알기로는 제가 고소한 놈이 한 10명 정도 지금 고소가 들어와 있거든요.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명이 한 사람을 고소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 가지고 한 10명 정도가 다 따로 고소한 그러니까 거예요. 한 A를 네. 10명이 고소를 했다는 네. 거죠. 근데 이게 그 10명이 끊어서 한번 벌금 이렇게 처분 나올 때까지 해서 네. 따로 했으면 모르겠는데 한 번 지금 10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럼 11문제인가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한 사건으로 처리가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병합이 돼가지고. 그럼 따로따로 넣는 게 제일 좋겠네요. 뭐 잊을만 하면 넣고 어. 벌금 나왔다 하면은 또 넣고 어차피 그 계속 이렇게 그 명예훼손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면은 네. 또 요만큼 해가지고 또 넣고 그렇게 하면은 언젠가는 뭐 보낼 수도 있죠. 아 그래요? 근데 우선은 심각한 상태이긴 하네요 사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제 오늘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녹취로 가고 그리고 양양에 대해서 해명을 할 건데요. 그날 있었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실 멀리 있었어요. 좀 한 명은 미국에 있었고 한 명은 중국에 있었고 두 분을 모시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렇게 좀 해명하는데 좀 오래 걸려서 그 두 분을 좀 모셔서 말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일찍 찍으려고 했었는데 그 녹취록에 터지고 그다음에 양양 이후에 것도 터지고 화장이 점점 커졌어. 그리고 내가 해명을 좀 늦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인정한 눈치인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 제가 저 혼자 떠들어대봐야 어차피 안 믿을 거니까. 근데 이제 진짜 증인과 현장에 있었던 두 분을 모셔놓고 얘기를 하는 게 제가 맞는 것 같아서 그동안 기다렸습니다. 근데 저번 주까지 어디 있었어? 미국에 있었어. 미국에. 형님 언제 왔어요? 중국에 있었어. 중국에 언제 왔어요? 오늘 왔어. 아 그죠. 오늘이 지금 금요일이죠?
근데 지금 맞추는데 시간이 또 오래 걸려서 변호사님도 바쁘시고요. 네, 딱 이 시간 딱. 네, 맞습니다. 변호사님이 딱 이 시간 맞아갖고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녹취록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해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녹취록을 사실 좀 들었을 때 제일 누가 힘들었냐면 저희 와이프가 사실적으로 제일 힘들었어요. 와이프한테 제가 좀 이런 장난을 좀 많이 치기도 하고 좀 사실 그렇잖아요. 결혼생활 하다 보면 막 싸우다 보면 막 별의별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요. 제가 그 녹취록 부분에 대해서. 근데 뭐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드냐 와이프한테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연락을 하는 거에 대해서 힘들어서 유튜브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을 모셔놓고 녹취록권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어렵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PD라는 그 우리가 유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친구가 영상을 다 갖고 있었고 그 녹취록을 까겠다. 그 작년에 저한테 협박성으로 카톡을 보낸 게 있어요. 그 지금 이 카톡 내용이 얘가 저한테 이렇게 보낸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좀 문제될 거나 이런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맥락을 보면 사생활에 대한 그 녹취를 갖고 있으니까 네. 나랑 계약을 해라. 네. 아니면 뭐 유포하겠다. 네. 뭐 이런 지금 뉘앙스인 것 같아요. 이 전에 뭐가 있었냐면 저한테 그 계약 안 한 거에 대해서 저한테 계속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얘가 가지고 있던 영상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거를 다 얘가 뭐 잊어버렸다, 파일이 없어졌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치다가 걸려서 나한테 이후에 이 메시지를 저한테 보낸 거거든요. 이거는 협박도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게 완전히 비슷한 사건은 아니지만 뭐 개인 동영상들 찍잖아요. 성관계 동영상을. 근데 사람들이 그 자체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잖아요. 네. 아니 뭐 무슨 영상을 찍어 네. 막 이렇게 뭐 변태야 이렇게 하면서도 그게 유포가 되면 사실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 둘이 보려고 찍었고 우리 둘이 친하니까 네. 친한 사이에서 뭐 무용담처럼 얘기를 나눌 수도 있는 거고 네. 그게 불편했으면 그 사람이 뭐 그 자리를 떴으면 되는 거고 근데 그걸 녹취를 했다는 거는 협박하려고 녹음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이 과정들이 협박까지 성립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그리고 유포도 했잖아요. 맞아요. 네, 유포도 했으면 그리고 그럼 이걸로 인해서 제가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형사가 네. 고소가 성공을 하면 네. 그렇게 민사랑 같이 병행을 할 수도 있고. 네. 그 문PD라는 친구가 저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1년 전에 21년도에 우리가 그 양양에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전부터 문PD라는 친구가 계약을 하자 그렇게 하면서 사실 이 친구를 믿을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영상을 저희가 맡기면 영상을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하고 영상을 편집을 하라고 주면은 편집이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좀 쟤를 믿음이 좀 안 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었잖아. 그래갖고 걔 있을 때 조금 믿음이 없으니까 조금 오버해서 좀 얘기한 게 좀 있었거든요. 술자리도 갔을 때 이렇게 항상 같이 모였었잖아요. 그 문PD하고 그때 어떻게 하게 되고 어떤 자리를 하게 된 겁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마 그때 당시에 그 문PD분을 처음 봤고 그리고 제가 그 우성이 형께서 소개시켜주기로는 유튜브 채널에 PD를 맡고 있다. 근데 이 친구가 같이 우성이 촬영을 여러 번 하면서 그래서 그 문PD를 뭐 데리고 나왔고 사적 현장에서 저녁도 같이 먹고 이렇게 술 한잔도 같이 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통 한 7, 8분 정도가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문PD님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는 그 문PD를 알게 된 거는 그 윤성 씨 통해서 알게 됐고요. 문PD 같은 경우는 같은 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앞에서 술자리를 좀 많이 했었고 이 친구에 대해서 사실 뭐 저희는 PD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PD라고만 알고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기억에 대해서도 PD라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술자리에서 그 있었던 그런 얘기 외에 진짜 그런 일들이 없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공약을 너무 많이 담는 모습을 보고 사실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좀 말씀을 좀 이렇게 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그 문PD를 처음 봤을 때 술자리를 했을 때 녹음 당시의 상황이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 이제 서로 남자들끼리 이제 있으면서 얘기하기를 뭐 이렇게 약간 좀 어릴 때처럼 뭐 우리 아빠가 정치인이야, 우리 아빠가 사업가야, 우리 아빠는 대통령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어찌 보면 저희가 이제 다 유부남들이잖아요.
애들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비슷한 류의 말을 한 게 좀 잘못된 거긴 하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그때 당시에 상황 자체에서는 정말 이거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았거든요. 어찌 보면 뭐 이게 뭐 저도 그 어떤 분의 유튜브를 통해서 그 내용을 봤어요. 실제로 봤는데 이게 뭐 입에 담기는 좀 힘든 내용이고 우선 누구나로서 담기 힘든 내용이고 뭐 내가 그 여자랑 부혼의 관계에 있는데 그 여자가 뭐 내 결혼식에 왔다 하물면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장례식장에 왔겠냐? 그리고 장례식장에 왔다 이거 아마 형수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막 한 건데 근데 피디라는 사람이 그거를 기회를 못 보고 있다고 치료했다는 거는 사실 그런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저희도 좀 이거는 저격 대상은 아니다. 저는 피디라는 소개를 받아서 그 피디라는 우리 또 예전에 사실 광고만 찍을 때도 뭔가 이렇게 콘티도 잡아주고 했던 그런 분이셨거든요. 이게 저도 좀 솔직히 놀랐어요. 그런 내용을 보면은 오성영님 같은 경우는 공인이지만 어찌 보면 뭐 비공식적인 공인이지만 뭐 중연예인, 비연예인이라고 요즘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진짜 일반인이잖아요. 그냥 저희끼리 남자들끼리 술자리에서 하는 얘기가 아 이게 정말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뭐 약간 이슈화가 되고 진짜 타격이 있을 수가 있겠구나 하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어떤 그 녹취록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강사 여자분이 얘기를 했으면 내가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이게 내가 그냥 내 목소리가 나왔고 내 녹음 파일이 이제 그냥 유튜브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됐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언제 했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사실 이 녹취록권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구독자와 팬분들 그리고 저를 믿고 있는 가족분들 친한 사람들한테 좀 죄송스러워서 제가 이 녹취록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 이런 문PD라는 친구 통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 거는 양양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 부분인데 요때 있었던 두 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진에 다 보이는데 여기 누워 계신 분이 지금 이쪽에 계신 분이고 그거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이게 지금 내가 이 얘기를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물에 빠진 사람을 우리가 주작으로 찍었다 또는 그 남들이 구해놓은 걸 내가 썸네일만 따기 위해서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 제가 설명해 주자면 우리가 이날 이 지금 여기 영상에서 맨 왼쪽에 있는 저분이 머리 긴 사람이 그 저희 서핑 강사님인데 전날 저희가 한 2박 3일인가 그 컨텐츠를 찍으러 갔었어요. 그 유튜브를 찍고 있는 와중이었고 우리가 해변으로 왔는데 갑자기 저 강사가 사람들이 물에 빠진 걸 보고서 달려간 시점이고 저도 따라서 달려간 시점이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저희 뭐 지인인지도 뭔지 몰랐죠. 근데 갔더니 진짜 우리 멤버들이 다 빠진 거야. 그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당시 얘기를 다시 좀 얘기한다면 사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도 싶지 않고 그 영상도 보고 싶지도 않고 솔직히 찍는 것도 싫어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을 그 영상 통해가지고 저는 이게 트라우마를 조금 극복을 했고 우리 애들도 그것 때문에 좀 극복을 좀 많이 했어요. 없었던 일이 아닌 있었던 일을 계속 얘기하다 보니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힘든 일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치부하고 계속 이렇게 지나가면 좀 더 트라우마가 생길 텐데 그런 애들은 좀 더 유성 싫어하는 얘기를 좀 많이 해가지고 트라우마를 좀 보고 좀 많이 했었고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영상이 이렇게 언급되는 것도 사실 좀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이걸 갖고 문필한 사람이 이걸 갖고 또 얘기를 하는 자체도 지금 좀 많이 좀 안 좋고 기분 사실 주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거는 좀 심각한 상황이었고요. 그때 이제 딴 분들은 다 서핑을 하고 계셨고 근데 저는 이제 애들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애들이 이제 그 물가에 이제 조끼를 안 입고 있다 보니까 애들이 그냥 조금씩 앞에서 물가에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애들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야. 갑자기 없어져서 그 갑자기 없어지는 걸 보고 제가 뛰어 들어갔는데 그때는 사실 그 진짜 앞에 있었는데 한 1m, 한 50cm 앞에 있었는데 갑자기 애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뛰어 들어갔다가 다시 백으로 나와서 다시 밖으로 나와서
그때 막 이제 소리를 치게 된 거죠, 제가. 소리 막 치게 돼서 그때 이제 그 서핑 강사가 오고 그다음에 이제 윤성 씨가 가서 그쪽으로 이제 좀 뛰어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이거를 영상을 어떻게 구하러 가는 시점을 계속 찍고 있었냐 그런데 우리는 진짜 거짓말 치고 그 서핑하는 영상을 계속 찍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 마저도 그 문 PD는 분명히 본인도 알아요. 이거를 우리가 주작으로 찍지 않았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는데 이거를 보내면서 저를 나쁜 놈 프레임을 씌우려고 이게 하는 거를 이게 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실. 근데 이거를 주작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보면서 나는 이게 진짜 이 파도에서 진짜 어느 누구도 뛰어 들어갈 수가 없거든. 그때 너도 이 파도 봐서 알잖아. 저도 그 물에 빠져 있는 상태였지만 이러다 나 죽겠다라는 생각은 들었거든 사실. 내가 뭐 웃으면서 맨날 내가 좀 장난이 좀 심하니까 웃으면서 얘기하긴 했지만 그때 진짜 위급한 상황이었고 이거를 절대로 주작으로 찍을 수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한 거고 이제 여러분들 제일 궁금해하는 건 양양에서 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이제 여러분들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해변에 대해서 그 해변이 그 상황이 어떤지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지금 이제 해변인데 해변과 그 바다하고의 경계선이 여기가 엄청 짧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 파라솔도 있고 여기 앞에 바다가 여기가 바다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내가 여자분들하고 뭐 관계를 가지고 뭘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진짜 본 사람이 있는지 두 번째는 여기서 내가 여자하고 뭐 그렇게 놀았다고 하면은 그 여자분이 나타나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녹취록에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여기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어떻게 놀았냐면 이렇게 그 캠핑에 타프를 치고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방 기계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노래도 부를 수 있고 저희가 이런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요 놈이 요 보시면 알겠지만 요 해변하고 여기하고 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고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왔던 모든 장소들에 온 사람들이 여기 가족들 그리고 거기 서핑 강사하고 강사 지인분들 근데 여기서 뭘 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말로 지어낸 영화를 많이 본 것 같아요. 무슨 스토리 짜듯이 여기서 생각해봐.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어? 그쵸? 내가 무슨 뭐 포르노 찍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내가 사람들이 여기 여러분들 여기 장소에 여기 옆에 서핑하는 다른 그 서핑하는 데도 또 있고 오른쪽에 이 반대편에도 서핑하는 그런 그 샵이 한 4-5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밤 되면 서로 술 마시고 놀고 그런 공간인데 여기서 내가 뭘 했다? 정말 그럴 수가 없어요. 얼마나 대범하고 그러는 사람 아니면은 여기서 할 수도 없고 이런 분위기에서 여기 사람들이 진짜 거짓말 치고 한 1분이면 한 100명씩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뭘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말들이 파라솔에서 그거를 관계를 가졌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사실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정말 이거는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나와서 해명을 드리는 거고 정말 파라솔에서 파라솔을 제가 들고 다니는 건 또 있었는데 파라솔을 들고 거기 가서 했다는 자체도 저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니 진짜 파라솔에서 했다는 거를 본 사람이 있다면 얘기를 그 사람 나와보세요. 나 진짜로 나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리고 그 여자가 있다면 그 여자도 나와보세요. 아까 녹취록에 말한 여자 그리고 여기 파라솔에서 저랑 놀았다는 여자 있으면 진짜 나오세요. 네. 제가 진짜 어떤 처벌을 받더라도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렇게 나오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는 녹취록과 양양 그 해변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좀 와전되는 그런 얘기 때문에 나와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또 고소할 건가요? 해야죠. 고소해야죠 이거. 이것도 고소가 되죠 지금. 뭐 허위사실 네. 저 덕시 명예사실입니다.
이건 뭐 명예훼손 될 수 있겠네요. 아, 명예훼손.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내용이 이거 뭐 제가 보낸 자료에 네. 다 있지만 양양에서 제가 어떤 여자와 성관계라 뭐 이게 하는 거를 봤다. 그리고 거기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어느 하는 유튜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있는 사실이 없거든요. 이게 본 사람도 없고 그냥 자기들끼리 말로 와전된 얘기를 가지고 지금 제가 완전히 했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온 거예요. 뭐 허위 사실 될 수 있죠. 아, 네. 그렇게 해서 공공연하게 뭐 유튜브를 통해서 네. 이렇게 사실을 전파했으면 네. 허위 사실을 전파했으면 명예훼손 됩니다. 하여튼 제가 뭐 다른 어떤 루머나 억측에 대한 거 그리고 와전된 말에 대해서 사실 고소까지 할 생각은 없었지만 녹취록에 관한 거, 양양권에 관한 거는 정말로 이거는 해명은 어느 정도 해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어서 이렇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렇게 두 분들을 모셔놓고 증인들을 모셔놓고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더 이상 그 허위사실과 와전된 어떤 소문으로 여러분들이 더 이상 말이 좀 안 커졌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저 유호성 인터뷰, 저 유호성은 더 재미난 콘텐츠로 여러분들한테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